2023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우기 직전의 무거운 공기가 도심을 뒤덮고 낮과 밤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계절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한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만나고 솔직하고 유쾌한 방송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인기 BJ. 이야기의 주인공을 저는 윤서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약 25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늘 환한 표정, 자신감 넘치는 말투,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 그녀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두운 기운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언제나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록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무슨 이유로 그곳에 갔고 어떻게 사라졌으며 왜 차갑고 외로운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그녀의 마지막 흔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장을 함께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일 오후 6시 21분 프놈펜 국제공항 입국장 CCTV에는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흰 티셔츠에 연청 바지, 큰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작은 캐리어를 끌며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모습.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온 직후 그녀는 휴대전화로 짧은 라이브 방송을 켜며 말합니다. 여러분, 저 잘 도착했어요. 내일 중요한 일정 있어서 왔어요. 다녀와서 영상 올릴게요. 걱정 마요. 시청자들은 환영 인사와 농담을 남겼습니다. 그 방송이 마지막 실시간 소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예약해둔 차량을 타고 프놈펜 중심가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셀카 한 장이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되었고 곧 치료 상담하러 가봐야 해 라는 메시지도 함께 남았습니다. 치료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 문제였는지, 미용 목적이었는지, 누군가의 소개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8분. 숙소 직원은 그녀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혼자가 맞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수상한 기운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50분 숙소 로비 CCTV에는 그녀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누군가의 차량에 오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차량 모델, 번호판, 승객의 정체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의 표정만큼은 선명합니다. 어딘가로 향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불편하거나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프놈펜 남부의 작은 개인 병원. 현지인들이 미용 시술이나 회복 치료를 받기 위해 종종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의료 시설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예상된 방문이었고 의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확히 몇 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증언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밤 12시 30분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1시가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가 그 장소에 분명히 도착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녀가 병원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진료를 받았는지, 시술을 기대했는지, 아니면 상담만 했는지. 이 모든 의문은 아직 대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부터 그녀는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SNS 스토리를 빠르게 업로드하고 팬들의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무슨 일 있어요? 언니, 괜찮아요?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오전 11시 42분 프놈펜 외곽 캄달 지역의 공사장 인근 배수로에서 공사 인부 한 명이 악취에 이끌려 물가를 살펴보다 붉고 노란 문양의 캄보디아 전통 돗자리에 감싸인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했다가
돗자리가 흔들릴 때 드러난 사람의 손을 보고 주저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윤서진 씨였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애써 덮어 놓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돗자리의 매듭은 단단하게 묶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없었던 누군가가 급하게 감춘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돗자리에서 지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병원의 운영자 중국인 부부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특종처럼 보도했고 전국의 SNS 타임라인은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부부는 병원 운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진 씨가 이미 상태가 나빠진 채로 오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묻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왜 병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시신을 돗자리에 감싸 두고 버렸습니까? 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침묵했고 그 이후로 모든 진술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사건은 여기서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은 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왜 그곳으로 갔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발 진실만 알고 싶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잠시 쉬러 갔다고 했잖아.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완전한 답을 갖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단서는 두 가지뿐입니다. 병원 방문 기록, 그리고 돗자리에서 나온 지문, 사라진 24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목적지는 왜 병원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시간의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윤서진 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프놈펜 경찰은 이 사건을 우발적 사고가 아닌 의도적 사망, 은폐 및 타살 의혹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한 점을 향해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돗자리에서 발견된 지문, 서류, 조각, 로비 CCTV의 마지막 장면,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익명 이메일의 사진. 진실은 이미 조각난 채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둘러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길을 쓰고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부부의 흔적. 병원 운영자였던 중국 국적의 부부가 사라지자 경찰은 즉시 인터폴에 공동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권과 출입 기록이 말소된 상태였지만 통신 로그를 추적한 결과 그들은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누군가와 지속적인 메신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는 프놈펜에 기반을 둔 운송 및 물류 업무 대행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차량과 운송 인력을 연결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장비를 옮긴다고 해서 도와준 겁니다. 시신이 실려 있었다는 건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GPS 기록은 거짓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제공한 차량은 서진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근처에서 사망 추정 시각 이후 2차례 정차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부가 그 차에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차량 내부에서 서진 씨의 DNA가 검출되었고 운전석 방향 안전벨트에서 미세한 혈흔과 섬유 조각이 발견됩니다. 그 붉은 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병원의 내부와 진실. 경찰은 익명 메일이 보낸 사진 속 수기 노트의 원본을 찾기 위해 병원 인근 쓰레기 집화장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쓰레기 봉투 3개 안에는 잘게 찢긴 의료 기록 서류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각들을 이어 붙인 결과 새롭게 드러난 문장이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로 응급 조치 필요. 그러나 장비 부족으로 실패. 날짜는 6월 5일 새벽 2시 14분. 시간은 정확히 그녀가 병원에 들어간 직후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류의 마지막 줄에는
병원 내 전담 의료진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L. 장 내부 담당의 이름은 가명이었으나 경찰은 해당 서명을 바탕으로 병원에서 일하던 또 다른 의료진 실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부부의 직원이 아닌 실제로 전문 자격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 모든 것을 부인하다가 돗자리 지문 결과가 제시되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고 부작용인지 쇼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숨기려 한 이유. 그의 진술에 따르면 윤서진 씨는 병원 방문 당시 일상적으로 접수된 환자가 아니라 외부 소개를 통해 비공개 예약으로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그 예약을 진행한 사람은 병원 운영자 부부였으며 그녀가 어떤 목적의 치료를 받으려 했는지는 의사 자신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언이 이어집니다. 환자가 의식 저하 상태에 빠졌을 때 운영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서류는 우리가 처리한다고. 의사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파기, 퇴원 기록 위조, 시신 이동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한 문장이 남습니다. 우리가 시신을 배수로에 버린 게 아닙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장 의사는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병원에서 옮겨지던 순간 미약하지만 반응을 보였다고. 누군가가 병원 후문으로 차량을 불렀고 그는 차량으로 옮겨진 뒤 더 이상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지 그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돗자리는 누가 묶었습니까? 왜 도심 외곽 폐공장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병원 운영자 부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지막 단서. 경찰은 차량 경로의 마지막 위치에 있었던 폐창고 주변 CCTV 저장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밤하늘 아래 흰색 밴이 멈추고 두 사람이 돗자리 형태의 짐을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밴의 뒷문이 닫히기 직전, 잠깐, 정말 아주 잠깐, 돗자리에 감싸인 몸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 수사관의 말은 모든 사람을 침묵시켰습니다. 발견된 시신의 사망 시점은 그 영상 이후입니다. 서진 씨는 이동 과정 어딘가에서 마지막 숨을 잃었습니다. 병원도, 운송업자도, 운영자 부부도 그 순간 그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무너진 의료 시스템과 욕망과 두려움과 책임 회피 속에 묻혔습니다. 운영자 부부는 법망을 피해 사라졌고 국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프놈펜 경찰은 국경 넘어 강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취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말, 윤서진 씨의 마지막 하루는 이제 퍼즐처럼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합법적인 절차 없이 은폐되었고 어딘가로 옮겨져 마지막 순간 혼자 남겨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진실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가족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빼앗긴 겁니다. 팬들은 말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는 대답해야 합니다. 2023년 프놈펜, 사라진 24시간, 돗자리에 남은 지문, 그리고 침묵. 이 비극은
누군가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림자는 어딘가에 숨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진실이 아닙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